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더 뷰티풀리스트 소피입니다. 오늘은 수술 이후에 붓기나 멍은 어느 정도, 그리고 실밥은 언제 제거하면 좋은지,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수술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지, 이런 수술 이후의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해요. 우선 눈 수술인 경우에 이제 매몰로 진행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실밥이 없어요. 그런데 병원에 따라서 조금 더 단단하게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이중 복합 매몰, 자연 유착형 이렇게 해서 실밥이 간혹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맨 바깥쪽에 한 땀 정도 실밥이 있어서 요거는 이틀 있다가 제거를 보통 하게 되고요. 절개인 경우는 실밥을 5일에서부터 7일 사이, 만약에 트임 아시잖아요. 앞에 튼다든지 또 뒤를 조금 트고 또 넓혀주고 매직 트임 수술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실밥을 7일 정도 있다가 제거를 하도록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실밥은 제거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화장이라든지 세안도 다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 수술이라는 걸 받으셨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시점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붓기나 멍이 매몰인 경우는 한 2주 정도, 절개를 한 경우는 대략적으로 아주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 정도 붓기나 멍이 빠지는 시점을 설명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하게 여유를 두고 수술을 받으시라는 권유를 드렸었어요.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명 가운데 7명, 8명은 괜찮지만 한두 분은 전혀 붓기가 너무 심하게 오래 간다든지 멍이 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여유 공간을 두고 여유 시간을 두고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유를 하고, 너무 그 힘이 들어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에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무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수술 이후에 보통 아주 하드한 그 운동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조금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야 얼굴로 압이 쏠렸을 경우에 안에 실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또 풀어질 수 있거나, 혹은 갑자기 이유 없이 출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놀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샤워를 할 때 한 달 정도는 뒤로 해서 이렇게 머리를 감으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눈 수술 이후에 거울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경우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예요. 그럴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만 화장을 하고 세안을 했을 때만 아침 저녁 보고, 그 이후에는 잊어버리고 공부를 한다든지 일상적인 자기 활동을 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코 수술인 경우는 보통 딱딱하게 콧대를 지지하는 그 아쿠아 테이프라는 걸 붙여놓게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실밥이 밖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일주일 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세안이든 화장이든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붓기나 멍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개 2주에서 한 달 정도 충분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회복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코 안에 조직을 묶어 놓은 실밥은 2주 정도에 보통 제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코 안쪽에 실밥이 있어도 바깥쪽에 실밥이 없는 경우에는 세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크게 활동에 지장은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수술이든 100% 만족한 결과를 가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눈이든 코든 수술을 하고 나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에서 만족감이 기대치가 너무 큰 경우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는 무조건 지금 당장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다 해서 수술해 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경우는 병원이 귀찮아서가 아니고 본인의 더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기다리셔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조직이 한번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 그 상처가 회복이 되는 데는 최소 6개월, 많게는 1년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수술을 원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타협을 보셔서 수술을 권유를 하셔야 되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장 이거는 다시 고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더 많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충분한 회복 기간,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그 붓기가 있을 때 상황과 붓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상황에 있어서의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눈 수술인 경우에 보통 봤을 때 내가 이거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경우는 쌍꺼풀 라인이 심하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 어느 눈이나 정대칭이 되는 눈들은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조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붓기가 좀 더 빠졌을 경우에 그 비대칭이 조금 완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거의 그냥 봤을 때는 잘 차이가 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붓기가 빠지고 멍이 빠진 시점에도 불구하고 비대칭이 심하다라고 했을 때는 재수술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메모린 경우는 사실상 라인을 크게 절개를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수술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인 경우는 저는 주로 메몰 방법으로 수술을 권유를 하는데, 그럴 경우는 크게 뭐 심각한 부작용이라든지 또 재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된다는 점. 코인 경우는 이제 흔히 실리콘이라고 하는 보형물 휠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보형물이 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봐도 정중앙에서 봤을 때 보형물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재수술에 대한 권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정확한 어떤 충분한 시점, 시기, 그리고 이것이 진짜로 휘었는지 아니면 붓기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받으시고 그 이후에 어떤 대처 방향에 대해서 해당 병원하고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경우는 염증이 문제죠.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으로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항생요법이라든지 주사, 그리고 여러 가지 레이저적인 방법으로 그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처치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병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염증이 가라앉고 난 이후에 본인의 어떤 기호에 맞지 않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는 재수술을 고려할 텐데, 그때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수술을 고려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눈과 코, 엄마가 딸에게 허락할 수 있는 성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도 더 아름답기를, 또 더 아름다워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